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북한이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해 억류한 뉴저지 한인 대학생 주원문 씨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CNN이 북한에 억류 중인 한인 대학생 주원문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평양 고려 호텔에서 CNN과 인터뷰를 가진 주 씨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나의 입국을 통해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일들이 남북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호기심이 입국의 원인이기도 했으며 미국 영주권자이자 한국 국적자인 자신이 북한에 들어가면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단둥에서 철조망을 2번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으며 강이 나올 때까지 걷다가 북한 군인에게 잡혔다면서 체포되고 싶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주 씨는 불법 입국 혐의로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말에도 놀라지 않은 채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CNN은 주 씨는 방이 3개이고 개인 욕실이 딸린 거처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인터넷, 전화 등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영상에 등장하는 주 씨는 놀라거나 불안한 기색 없이 웃는 표정이었으며 인터뷰에도 차분하게 응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5월 아시안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뉴욕 일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10개 아시안의 다양한 문화가 선보이고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됩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맨해튼의 대리법원에서 아태 문화유산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또 서포 카운티는 오는 9일 오후 1시부터 제7회 아태 문화유산의 달 기념식을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에서 거행할 계획입니다. 기념식에서는 한중일 등 10개 아시안 문화가 다양한 노래와 춤, 무술 공연을 선보이고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순서도 준비됩니다. 행사 참가비는 무료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 한국문화원도 오는 11일 오후 5시에 플러싱 소재 퀸즈 국립도서관 맥 골드릭 분관에서 사물놀이와 전통무용 등을 선보이는 한국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뉴욕 가정상담소는 오는 7일 맥도널드와 함께 JHS 189 중학교 강당에서 5월 아태 문화유산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도 오는 14일 오후 6시 30분 맨해튼 더 피어에서 2015 연례 만찬을 개최합니다.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모든 재외국민은 관할 재외공간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올 4월 말 기준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등록된 총 재외국민 등록 누적 숫자는 47,8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파악하는 뉴욕 총영사관 관할 전체 재외국민이 17만 7천여 명과 비교하면 2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재외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간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주권자와 장기 체류자들은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급받은 재외국민 등록 등본은 한국 내 납세나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긴급재난 발생 시 한국 정부가 연락이나 안전 확인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5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은 잊혀져 가고 있지만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노고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6.25 발발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결의안이 뉴욕주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캐서린 마치오네 뉴욕주 상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950년 6월 25일 발발해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 협정 체결로 중단된 3년간의 한국전쟁에서 수천 명의 뉴욕 출신 참전 용사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싸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상정한 마치오네 의원은 한국전
영주권 발발 65주년을 맞이해 6.25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 출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지역 주민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과거 사용하지 않았던 영주권 쿼터를 재사용함으로써 합법 이민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안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도 영주권 문호 적체 완화가 포함된 만큼 높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79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약 25만 개에 이르는 미사용 취업 영주권 재사용을 촉구하는 서한에 연대 서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행정명령에 영주권 문호 적체 완화도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과거 미사용 쿼터의 재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국무부와 이민서비스국도 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0만에서 25만 개의 과거 미사용 영주권 쿼터가 사용될 경우 취업이민 3순위도 오픈 상태가 되고 1단계인 노동 승인만 받으면 즉시 취업이민청원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방안을 확정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5에서 16회계년도부터 2년에 걸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가급적 내년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부분이 사용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딘 스켈로스 뉴욕주 상원 의장과 그의 아들 아담 스켈로스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뇌물수수와 이권 개입 혐의에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어제 오전 딘 스켈로스 주 상원 의장과 그의 아들 아담 스켈로스를 뇌물수수와 부패, 모의 등 6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스켈로스 의장은 세금 혜택 등과 관련해 한 개발업체에 유리한 법안을 제정해주고 각종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가로 개발업체는 스켈로스 의장 아들인 아담 스켈로스에게 실제 근무 없이 임금을 주는 타이틀 보험회사를 알선해주고 앱테크에서 매달 $4,000씩의 월급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후 스켈로스 상원 의장은 앱테크에게 나소 카운티가 진행하는 정부 조달 사업 계약을 따주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아들의 월급을 $10,000로 올리도록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켈로스 상원 의장은 체포 과정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전화통화와 이메일에 아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있어 무죄의 주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1세 이하 미성년자들에게 주류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술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시내 주류 판매소 10곳 중 6곳에서 신분증 조사 없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주류국은 지난해 4월에서 10월 손님을 가장한 채 21세 미만 미성년자를 뉴욕시 엽서 911곳에 무작위로 보내고 함정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무려 58%에 해당하는 업소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보건국은 앞으로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술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류국은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소들에게 신분증 검사 절차와 미성년자 술 섭취의 부작용, 직원 교육법 등이 적힌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또 앞으로 수개월 동안 업주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술 판매를 줄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처음으로 적발되면 $2,500의 벌금이 부과되고 추가 적발 시 최고 $10,000의 벌금과 주류 판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특히 거주와 교육 환경 개선은 자녀들의 미래 소득 증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라우셰티 경제학자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들의 거주, 교육, 환경 개선이 미래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시형 아파트 등 빈곤선이 높은 퍼블릭 하우징에서 거주하던 저소득층 아이들이 비교적 부유하고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한 뒤 성인이 됐을 때 수입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거주 환경 변경에 따른 소득 증가를 주와 카운티별로 살펴보면 뉴저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3,447달러의 소득 증가로 4위를 차지한 버겐 카운티를 시작으로 미들섹스 2,284달러 증가, 맘머스 1,174달러 증가, 허드슨 1,148달러 등 4개 카운티가 선정됐습니다. 1위는 4,005달러 증가로 일리노이 듀페이즈가 차지했고 2위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가 3,749달러 증가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10살 전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고 늦게 이사할수록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 최초의 한인 시의원 탄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마감됐지만 우편 투표 마감일은 오는 12일까지입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9일 LA시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3일에 있었던 예비선거를 통과한 상위 2명이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한인타운은 10지구와 4지구에 포함되어 있는데 10지구는 허브 혜슨 시의원의 당선이 이미 결정됐으며 4지구는 한인 데이빗 류 후보와 캐롤라인 램지 후보의 격돌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예비선거에서는 간발의 차로 램지 후보가 류 후보를 앞섰으나 두 후보 간의 표 차이가 많지 않아 접전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유권자 등록은 오늘로 마감했으며 아직 우편 투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Vote by mail is still available, and the last day to apply for vote by mail is May 12th, which is 7 days before the election, which is May 19th. 이 밖에도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2가지 언어로 된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가 있는 유권자의 경우는 음성으로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국에서는 투표 당일 현장에서 봉사할 투표소 요원을 모집합니다. 이중언어 구사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급여도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LA시 선거국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칠레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온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유독한 화산재는 인근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화산 폭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지난주 칠레 칼부코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는 상공 18km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떨어진 2억 톤이 넘는 화산재는 인근 지역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Dado que en Ensenada hay alrededor de 40-50 centímetros de ceniza, se ha tomado la decisión de decretar alerta sanitaria a todas las localidades alrededor. 칼부코 화산 인근의 한 마을. 폭발 직후 간신히 몸만 피했다 피해 상황을 확인하러 돌아온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이었던 집과 일터는 화산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산처럼 쌓인 화산재는 중장비까지 동원해 쉴 새 없이 퍼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Mi hermano Marcelo igual perdió sus dos casas, un trabajo de años, se fue toda la cresta en un segundo. 수년간 마을에서 벌을 쳐온 이 남성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재에 파묻힌 벌통을 삽으로 일일이 꺼내고는 있지만 얼마나 벌을 살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Tenemos 2.000, más o menos 2.000, 2.100 colmenas enterradas en este minuto, en las condiciones que la ven en este minuto, las mismas condiciones. 농부들은 재로 뒤덮여 모래사장처럼 변한 목축지에서 가축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난리통에 죽어나간 가축도 한둘이 아닌데다 검은 화산재가 강과 호수를 뒤덮으면서 연어 등 양식어류는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공기 중에 섞여 떠다니는 화산재는 건강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화산재 입자가 기관지와 폐 조직에 침입해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s muy probable que no nos dejen acá por la situación, porque esta cuestión es muy contaminante. Entonces, hace mal a los niños, esta cuestión que anda volando. 화산재는 바람을 타고 인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 게다가 콜롬비아에선 또 다른 화산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화산 폭발 비상이 걸린 남미. 주민들은 언제 또 자연재해의 희생양이 될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은 어제 지나 메카시 연방 환경보호국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고 소음방지위원회를 구성해 퀸즈 지역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맹 의원은 극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3년 넘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연방 환경보호국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 추첨의 결과가 통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서의 반송 작업과 당첨자에게 접수증을 발송하는 작업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3만 3천 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최대 한 달 내로 대부분의 신청자가 접수증이나 반송 서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니스 심 리츠필드 시의원은 한인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씩 최소 2명의 신규 경찰을 뽑을 계획이라며 현재 후보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대학 학위 소지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타운 주로에 따라 경찰로 채용되면 이후 3년간은 리츠필드 타운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는 지난 3일 전직 회장단 모임을 열고 제12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주 내로 후보 등록 공고를 낸 뒤 2주간 입후보자 등록 서류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공탁금을 기존 $10,000에서 $5,000로 낮췄다면서 보다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으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차차 개이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고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전날과 비슷한 쾌청한 날씨에 덮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